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정부가 K방역의 쾌거라고 홍보했던 코로나 백신 접종용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만드는 풍림파마텍이 보건당국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신축 공장의 생산 설비를 한 달 이상 돌렸다는 의혹이 23일 제기됐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의 치적으로 내세운 K주사기가 무허가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었다는 것은 국정 운영 능력이 안 되는 자들이 정권을 잡은 무허가 정권이란 비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LDS 주사기는 약품 잔량을 최소화해 백신 한 병당 한두 명을 더 맞출 수 있다는 제품입니다. 무허가 생산 행위는 의료기기는 GMP 인증, 즉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만 생산해야 한다는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문제와 위험성을 정부도 인지했으면서 선거를 앞두고 정권의 K방역 홍보 목적에 의해 무시되고 넘어간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생명 건강보다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이달 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풍림파마텍 본공장을 방문하자 인근에 있던 신공장에서 무허가 생산품을 숨기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2월 이 회사의 본공장을 방문해 K방역의 우수성을 또 한 번 보여주게 됐다고 했고, 정부는 이 회사가 생산하는 LDS 주사기를 K방역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내세웠습니다. 문재인의 칭찬을 받은 회사이니 누가 감히 이 회사에 제재를 가할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회사가 박영선이 장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의 도움으로 이달부터 미국과 일본 등 20여 개국에 2억 개가량의 물품을 수출할 예정인 회사라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량의 불량품이 드러난 지금 해외 수출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 취재에 의하면 풍림파마텍은 지난달 말부터 군산의 신공장에 직원 20여 명을 투입해 LDS 주사기 주요 부품들을 하루 20만 개에서 30만 개씩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달에 생산하던 물품량을 갑자기 하루에 생산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문제점 발생은 예견됐던 것입니다. 정권의 무리한 K방역 치적 쌓기와 업체의 과잉 욕심이 결합돼 빚어진 결과입니다. 이 회사 신공장 설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GMP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요 법 규정을 어겼음에도 정부의 후광을 얻고 불법적인 생산시설 운영을 해온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작년 3월에 착공한 이 회사 신공장 건물은 지자체에서 준공 허가와 사용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회사는 공장 작업실 내의 공기 조화 장치 노후화로 공기질이 저하됐고, 정밀한 장비 없이 작업자 눈으로만 불량품을 골라내는 수준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회사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버젓이 불량 제품 생산 활동을 해올 수 있었는지 배경의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과시 목적의 위선적 행정과 K방역 치적 쌓기, 그리고 그와 결탁한 회사의 정치적 배경이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 안전이 걸린 주사기 생산 책임을 중소기업에만 맡기고 품질관리에 뒷짐을 졌던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점입니다. 풍림파마텍의 LDS 주사기는 정부가 화이자 백신 확보를 위해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주사기로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으로 한미 협상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정의용은 얼마 전 국회 등에 나와 한국 정부가 주사기도 제공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도움에 인색하다며 우회 비난했지만 주사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그 요구가 무색해졌고 자칫 한미 간 주사기 갈등 소지마저 우려됩니다.
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최초 발견된 시점은 2월 하순이었으나 방역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보궐선거 후에야 공개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선거를 의식해 국민보건 관련한 분야까지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식약처는 3주 뒤인 3월 18일에야 해당 주사기 70만 개를 사용 중지하고 회수했지만 해당 업체 주사기가 이미 50만 개 사용된 뒤였고 언론에 알린 것은 그로부터 한 달가량 뒤였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식약처의 회수 조치 이전에 보고를 받아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됐는지를 묻는 국회 질의에 3월 15일 상황을 공유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주사기 70만 개를 회수한 시점이 3월 18일이니까 사흘 전에 청와대가 상황을 인지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사흘이 지날 때까지 이물질 주사기가 계속 사용됐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도 식약처도 관련 사실을 알았지만 선거가 끝날 때까지 주사기 이물질이 발견된 사실 그리고 70만 개를 회수한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오히려 홍보에 열을 올린 사실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영선은 선거운동 기간이던 3월 29일엔 K백신 주사기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본투표 이틀 전인 4월 5일에도 K주사기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자신의 치적인 양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박영선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던 시절에 만들어졌던 주사기였던 만큼 주사기의 문제점에 대해 그도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거운동 기간 국민을 속인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면키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문재인 등 청와대 관계자와 박영선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문제점을 사전에 알고도 국민을 속였는지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여성이 나타난 데 이어 최근엔 뇌출혈 증상이 나타난 20대 남성도 있었습니다. 질병청 등 정부에선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루툴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